시대가 변하면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치아를 상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고, 노화, 잇몸 질환 등으로 인해 치아를 잃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매일 이제 뺐다 씻었다 이것도 엄청 불편하고 여행하면은 꼭 그 이빨 닦는 통을 까대야 되고 동창이나 이 모이면은 우리 집사람이 못 나가게 하는 델비를 하니까 바로 입이 형태가 안 되고 입이 약간 삐뚤어져. 상대방에서 내 바람을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보는 것, 네 발만 물어보는 그런 게 조금 힘들었다 보면 되겠죠. 예.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음식을 씹기 어렵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며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 쉬운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틀니를 사용하지만 틀니는 잇몸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고정이 불안정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하거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아 상실을 대체하기 위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강덕 원장과 함께 디지털 풀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아치는 디지털 풀아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풀아치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을 디지털로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론포나 오론식서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잇몸을 절개하고 시술했던 부분들을 디지털로 해서 잇몸 절개 없이 수술틀 가이드를 만들어서 시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풀아치 전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많은 개수 8개나 9개, 10개의 그런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하지 않고 적게는 4개, 5개,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해서 풀아치를 할 수가 있는 게 디지털 풀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철을 할 때도 기존에 고무인상제를 사용해서 오늘 떠내던 그런 기술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고, 그리고 밀링이나 3D 프린팅으로 보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시술이 디지털 풀아치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풀아치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빠른 시간 내 시술이 끝날 수가 있고, 또 시술하는 과정이 잇몸을 절개하거나 째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더 수월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밀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전신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또한 이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풀아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는 그 수술 방법은 기존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잇몸을 절개를 하고 드릴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과 다르게 잇몸 절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털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보철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 하는데 미리 보철이 만들어질 그런 상황들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줄이면서 임플란트가 심어질 방향들을 찾아서 시술하는 게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 기존의 시술법과 다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철을 할 때도 디지털 풀아치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기존에는 고무인상제를 사용해서 본을 떼내고 임프레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술법이 되지만 디지털 풀아치의 경우는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해서 구강 내 스캔을 하고 보철물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임시 보철물을 스캔을 해서 파이널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술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풀아치를 시술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의 환자분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 경우에 또는 오버덴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해서 뼈 위치가 정확하고 뼈 골질량이 충분할 때는 바로 디지털 프라치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뼈 수술이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많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지만 디지털 프라치로 하는 경우는 빠르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뼈가 있는 부위를 찾아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경우가 해당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치주 질환이나 또는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다 뽑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에도 치아를 뽑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뼈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시술이 될 수 있는데 디지털 프라치의 경우는 치아가 안 좋은 부분들을 발치를 하고 이후에 바로 어느 정도 시간, 잇몸이 아무는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뼈가 좋은 위치를 찾아서 전체 임플란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인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김문자 씨도 근처 식당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치과를 찾았는데요.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부분 틀니를 사용하던 문자 씨는 틀니 부딪히는 소리가 부끄러워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틀니를 했을 때는 입안이 가득 채워진 느낌이라 좀 불편한 것 같는데 그래도 제가 또 빨리 이걸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엄청 이게 글도 많이 읽었고 또 거울도 많이 보고 입 모양도 많이 살펴보고 제가 특히나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아이들 앞에 또 설교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무척이나 많이 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발음할 때, 말할 때 제일 먼저 불편한 거는 밥 먹고 나서는 양치할 때 바로 그냥 씻어가지고 담가놓고 홍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엄마가 틀니를 하고 있네 그 사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숨겨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오늘 이제 프라치 검사 조금 하고 시술 상태하고 씹히는 상태 확인 좀 해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관리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예. 특별히 위에 부분도 어금니 쪽에 좋습니다. 관리 잘 하시네요. 다 물어볼까요, 한번? 오케이. 식사가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좀 수월습니까? 오른쪽이 아무래도 오른쪽이 그죠? 왼쪽에가 지금 이제 임플란트 들어간 게 최근 들어간 거라서 한번 볼게요. 귀압 안정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해보세요. 다 물을까요 한번? 해보시고 다 물으세요 한번. 해보시고 첫 숟갈 뜨시면 왼쪽에다 먼저 식사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고 아무래도 지금 왼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도 왼쪽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면 적응이 되면서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5대5가 나오면 제일 좋고요. 지금은 교합 상태는 딱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크하는 게 요게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심스탁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크론 단위가 10마이크론 단위인데 양쪽에 지금 균일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딱딱딱 물리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왼쪽에 사용했다가 이렇게 해서 5대5면 제일 좋고 안 되면 4대6 정도까지 정말 심할 때는 한 3대7까지도 이렇게 해서 왼쪽이 사용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굴 자체가 5년, 10년 지나면서 이게 또 틀어지고 지금 예쁜 얼굴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쪽만 쓰시는 분들이 수명도 이렇게 단축되고 그래서 지금 입안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왼쪽으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입안의 관리도 너무 잘 하시는데 치수혈질 하는 거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문자 환자분은 저 치과에 오신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워낙 치아가 안 좋은 상태에 또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 시술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막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하악이 임플란트 심어놓은 임플란트도 약해지고 남아있는 치아들을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신경관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측 부위는 아예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고 좌측도 여기 신경관이 내려오는 부위 때문에 여기까지는 임플란트가 심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시술에 동의를 하고 이와 같이 전체 임플란트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을 하게 된 경우라 보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먼저 3D 스캐너로 환자의 구강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보철물을 설계하고 환자의 잇몸 상태와 교합을 고려해 최적의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합니다. 디지털 프라치의 수술에 있어서 제일 어떤 중요한 부위는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정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환자분들 보통 수술 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이드 그 수술 틀에는 임플란트가 어떤 방향으로 심어질 거며 어떤 각도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크기로 어떤 깊이로 어떤 거리를 두고 이 임플란트가 심어질 거다 하는 그 모든 정보들이 시뮬레이션 되고 내비게이션 되어 있는 수술 틀을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환자 입안에 얼마나 정밀하게 고정을 해줄 건가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밀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정밀한 그 각도와 사이즈와 크기를 잘 찾아주면서 수술할 때 초기 고정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한 35뉴턴 이상이 모든 임플란트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위의 임플란트에 초기 고정이 얻어져야 디지털 프라치를 이용하는 임시보철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술할 때 얼마나 이게 드릴하는 과정이나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최종 보철을 그리고 임시보철을 만들어서 최종 보철을 어떻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환자분의 하악에서 기존에 있던 치아도 문제가 되었고 임플란트도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부위들을 찾아가서 각도를 주면서 양쪽에 2개를 심고 그리고 중앙에 2개를 심어서 오른포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12개의 치아를 만드는 그런 시술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측에는 20도의 각도를 주면서 보철이 정확하게 위치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좌측에는 30도의 각도를 주면서 보철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중앙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이 올라온 상태에서 12개의 보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완성된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워낙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보면 항상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안쪽 부위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칫솔을 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닦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닦는데 이렇게 닦는 것보다는 좀 많이 입을 크게 벌리고 여기 밑에 요 칫솔 모가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죠?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안쪽에 이렇게 해줘야 여기 밑에가 여기가 닦이게 됩니다. 닦이게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을 닦을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만 이렇게 닦아서는 안 되고 칫솔 모가 이렇게 서야 됩니다. 조금. 예, 서서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요 밑에 부분들이 잇몸 쪽이 닦이기 때문에 훨씬 잘 닦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칫솔 모 자체를 여기를 위에 부분 여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요 끝만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냥 칼로 착 잘라버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세워서 그냥 요렇게 닦아버리면 요것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칫솔이 있는데 일부러 그래서 구입할 필요 없고 이렇게 착 잘라버리고 한 3분의 1점 남겨서 요렇게 그냥 세워가지고 이렇게 닦아줘도 여기 안이 깨끗이 닦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지금 아쿠아필 하루에 한 몇 번 쓰고 계십니까? 할 때마다. 할 때마다. 그지?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사용하시고 요것도 그냥 대놓고 그냥 물 쏘지 말고 여기 잇몸 경계되는 부위에 여기에 예, 소리 가서 요
쫙 물이 가면서 안으로 빠져나오게 안쪽에서는 바깥쪽으로 쫙 빠져나오게 이렇게 완전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쫙 쏴주면 청소가 잘 되고요. 그래서 풀아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태를 갖다가 칫솔질 할 때 항상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솔모가 이렇게 좀 세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쪽 위에 쪽 같은 경우에 할 때는 입술이 이렇게 좀 완전히 제껴져야 되거든요. 확 제껴져서 이렇게 닦아줘야 이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닦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뭐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 붙일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칫솔질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하고 그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뺐다 꼈다 하는 그 자체부터 좋고, 예, 좋고,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안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있다는 거. 이제 예전 틀니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점이 많았고, 또 어떤 때는 밥 먹다가 뭐 좀 과하게 좀 끼었다 싶으면 얼른 화장실에도 찾아가고, 예, 나 아무도 몰래, 예. 그리고 좀 손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자신감 있어지고 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음 놓고 예, 제가 말할 수 있는 예, 그런 안정감이 있다랄까. 예,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강로중 아버님은 오늘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합니다. 치주 질환으로 치아에 염증이 많아 고생이 많았는데요. 오늘 시술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시술 전 꼼꼼히 관리를 해준 의료진 덕분에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내가 틀니로 10년 반을 해 있었거든.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한 10년 반 되니까네 생거 이빨 들고 있는 틀니 그런 이빨 이게 이제 피로 넣기가요. 이게 이제 흔들리는 게야. 말이 잘 안 나고 그게 문제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이제 뺐다 씻었다 이것도 엄청 불편하고 여행하면은 꼭 이빨 닦는 통을 까대야 되고 그런 게 엄청 불편하지 뭐. 말도 못하게 불편해. 그래서 내가 치과를 한 5군데 돼 있거든. 딱 5군데 돼 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인터넷상으로 찾아왔지. 요가 이제 좀 환경도 좋고 또 아가씨도 친절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적정하게 맞는 기라. 딴 데부터 상당히 가격이 좀 개입식.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수술을 할 거거든요. 수술 뭐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잇몸 째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딱 가이드 틀 고정해 가지고 그리고 그 부위들마다 딱딱딱 임플란트 이렇게 꼽아 넣는 뿌리 넣고 그래서 지금 현재 8군데 제가 자리를 봤어요. 예, 2군데 보통 우리가 6개만 하면 되는데 워낙 지금 골치 뼈들이 약한 부위들이 있고 또 밑에 이들이 너무 튼튼하고 밑에 임플란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8군데 자리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다 심는 건 아니고 6개나 7개나 8개까지 심을 수 있는 데까지 심고 잇몸 스캐너를 해가지고 최종 보철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이나 내일이나 봐서 준비가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마취를 하면 많이 아프거든요. 막 마취할 때 너무 참기 힘들어요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마취를 하면 훨씬 아픈 게 좀 덜하고 괜찮습니다. 강노중 어르신은 오실 때 밑에는 기존의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시술을 지금 받으셨고 그리고 하악에는 또 앞쪽에는 치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셨고 상악이 문제가 돼서 오셨는데 기존에 지금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중에 남아있던 우측에 3개의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 틀니를 사용하던 중에 이제 남아있던 치아가 치주 질환이 생기고 치아가 안쪽에서 상해서 뽑아야 될 그런 상태가 돼서 틀니를 사용하게 되면 이 틀니 자체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씹으면 좌측 부위가 많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로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환자분에게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디지털 프라치를 통해서
또 최소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받고 치아를 발과하고 이제 디지털 프라치를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환자분이 가진 치아가 오른쪽 상하게 치아가 3개 있었는데 치주 질환이 2개는 아주 심하게 진행되었고 하나는 치아가 완전히 안에서 속에서 치아가 상한 상태로 충치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치아 내면을 보니까 이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잇몸이 많이 상해 있었고 안에 치아 앞쪽 치아는 완전히 안에서 상해서 충치가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2개는 이렇게 건들건들한 상태였고 안에 여기는 사가에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수월케 발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치아가 발치된 상태에서 환자분이 현재 지금 임시 치아를, 임시 털리를 지금 착용하고 있는 상태, 잇몸이 지금 아물기를 조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임시 치아를 이용해 가지고 디지털 스캔을 하였고 그 디지털 스캔한 상태에서 먼저 치아를 어떻게 배열해서 어떤 형태로 치아가 만들어질 거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사전에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임플란트가 심어질 방향들을 하나하나 지금 현재 제가 본 자리들은 8군데의 자리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6개 이렇게 심는데 환자분의 밑에 치아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또 위에 치아들 부분들 중에서 잇몸 부분들 중에서 잇몸 뼈 상태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2군데의 자리를 더 봐서 8군데의 자리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수술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치아들이 위치되는 상황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해 놓고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하고 다르게 아주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끝날 수 있고 이게 들어갈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0.0mm 단위까지 우리가 오차를 체크를 하지만 실제로는 4.19, 2.89 이렇게 해서 0.00mm 단위까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임플란트 8개에서 7개, 6개가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 고정이 아주 좋게 나올 경우에는 바로 오늘 임시를 연결하는 과정까지 돼서 환자분이 임시를 연결하고 집에 가셔서 유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전 치아 구조와 잇몸 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최적의 식립 위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 시술에서는 디지털 가이드를 적용해 절개 범위는 줄이고 회복은 빠르게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의료진이 시술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매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강로중 환자분 금방 우리 어르신 시술이 다 끝났습니다. 처음 예상할 때는 골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8군데 자리를 봤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7개를 심었고 7개가 다 초기 고정이 30N 이상 아주 잘 나와서 방금 임시보철 체결하는 것까지 하고 제가 이제 수술 마치고 나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시간 반, 3시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이 기술력이 굉장히 우리가 또 발달이 되다 보니까 오늘 수술하는데 한 40분 남짓 채 1시간 안 걸린 상태에서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잇몸 뼈를 드릴을 하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 뿌리를 심어 넣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하고 내일 정도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지내시는 게 좋고 식사도 가능하면 유동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해서 드시고 그래서 임시보철을 오늘 연결할 거기 때문에 그 임시보철이 깨지게 되면 또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니까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그 환자분들 환자의 그 입안에다가 우리가 마우스피스, 나이트 가드를 그 안전장치를 넣어드리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꼭 활용해서 좀 이렇게 좀 그 교합도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보조유도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면서 잇몸 관리해주면 약 드시고 얼음 찜질 하시고 이러면 특별한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임시보철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우리가 기공소에 올라가서 기공 작업을 해서 교합을
씹는 면들을 좀 맞추고 그다음에 치아 형태들을 좀 따듬는 그런 작업들이 최소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보면 될 겁니다. 그게 작업이 되고 나와서 입안에 환자 입안에 넣었을 때 안정적이다. 그리고 잇몸 상태도 깨끗하다 그러면 최종 보철, 파이널 보철을 위한 구강 내의 스캔 작업들을 아마 또 좀 하게 될 겁니다. 한 3, 40분 남짓 걸려서 스캔 작업을 하고 환자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되고 보철 상태가 조금 불안전하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지켜본 이후에 스캔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될 건데 오늘 환자분 교합 상태나 구강 상태를 봐서는 스캔하는 과정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게 스캔이 다 끝난다 그런 것 같으면 짧게는 한 2주, 3주 만에 최종 보철, 지르코늄으로 된 아주 단단한 최종 보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한 며칠 동안 유동식 하시면서 부드럽게 드시고 임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최종 보철이 들어간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반 식사를 이렇게 하셔도 될 만큼 빠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바로 기공실에서 임시 치아가 제작됩니다. 3D 디지털 구강 스캐너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임시 치아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제작되어 나온 임시 치아를 전문 치위생사가 한 번 더 모양에 맞게 다듬으면 완성됩니다. 요거는 요 임시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은 식사할 때 말고는 최대한 오래 끼고 안 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넣으실 때는 아래 치아에 저희가 맞춰드렸습니다. 아래 치아에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아버님 들어가고요. 딱딱 씹으세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빼실 때는 아예 보시고 여기 살짝 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빠지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끼운 상태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를 빼셨을 때는 무조건 이 통에 넣으셔야 돼요. 마우스피스가 약간 색깔이 없어서 아무 때나 놔두면 깜빡하고 이제 놔두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진만 찍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약간 놀이 아니면 영 알아보서는 거짓말이고 약간 털리를 빼고 나니 이제 입 천장이 이제 조금 꺼먹는 것보다도 좋네. 막 털리가 막 엄청 세상 좋다. 네, 그리고 뭐 아무 데 가도 뭐 여행 가도 안 빼고 그냥 뭐 잘 웃고 그게 좋네. 젊었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15년이 넘게 틀니를 사용했던 하종락 씨는 틀니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단체 활동도 많고 봉사도 많이 다니는 종락 씨는 유난히 말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틀니를 한 10년 정도 쓸 때는 크게 뭐 불편한 걸 못 느꼈어요. 그냥 빼고 끼고 하는 그 정도.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특히 밑에 틀니가 이제 이탈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좀 심했죠. 그러니까 말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또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회의 진행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이야기 도중에 이제 스톱을 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내가 회의를 주최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에서 내 발음을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보는 것, 네 발음 물어보는 그런 게 조금 힘들었다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오신다고 안 힘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 오늘 입안에 음식물 씹히는 거 검사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관리되는 거 확인도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합주관 쪽에 잇몸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놨기 때문에 잇몸 밑에 쪽에 이 관리하는 게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밑에서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뭐 워낙 이 상태가 괜찮으니까 막 바쁘고 또 막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러면 한 2년 만에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잇몸에서 문제 생기는 거, 씹히는 거 문제 생기는 거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지금은 관리 상태 100%입니다. 예, 99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요대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대로 하시면 뭐 10년이고 뭐 그 이상도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거니까요. 아, 보시고 오른쪽 좋습니다. 다물으세요 한번. 예.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왼쪽도 좋습니다. 식사 어느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까 지금? 지금 왼쪽? 왼쪽으로 좀 하고 있어요. 왼쪽이 그렇죠, 그죠? 예. 오른쪽에 교합 씹히는 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오늘 조금 더 손을 보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관리 워낙 잘 되시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고 씹히는 거는 아마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턱관절도 그렇고 아직 안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육, 신경, 인대, 턱관절이 여기서 계속 안정을 잡으면 잡을수록 안정이 되면 될수록 그 변화가 입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탈이 나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오시는 분들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래 쓰시는데 그러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서 확인해 보면 이상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도 잘 오시고 관리도 잘 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0년 이상 오래오래 잘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씹히는 거 조금 검사를 좀 하고 가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웅왕님은 기존에 한 10년 넘게 틀니를 사용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나름대로 집에서 틀니를 사용하는 요령들을 많이 익히고 하셨는데 이제 틀니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몸에 아픈 부위도 생기고 또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위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중에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서 알고 오셔서 시술을 받게 되는 환자라 보면 될 겁니다. 틀니는 다수의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았지만 오래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치에 비해서 저장력이 약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기 힘든 것은 물론 식사를 하다가 빠져나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틀니라는 거 말 자체에 보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뜻이 들어 있는 게 털입니다. 이의 틀이라는 거죠. 잇몸과 이를 만든 틀을 만들어서 잇몸에 얹어주고 붙여주는데 잇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퇴축이 되고 잇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틀니는 그대로니까 레진 계열이니까 갭이 생기고 틈새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틀니 자체를 만들었을 때 처음 적응하는 기간들도 아예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얹어놓고 붙여놓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발음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식사하는 데도 많은 문제를 가진 게 틀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수나 의족하고 똑같은 개념의 의치니까 치아를 보조하고 치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진 게 틀니고 의치라 보면 될 겁니다. 틀니를 쓰면서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틀니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며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과 사회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틀니를 이제 벗어날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 디지털 프라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틀니를 그대로 쓰면서 고정만한 오버덴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디지털 프라치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수월하게 안전하게 환자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 프라치 시술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틀니를 오래 쓰면서 어금니 쪽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뼈 수술과 또한 오랜 시간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프라치를 위해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위, 아래 전체적으로 6개 임플란트를 다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고 어금니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짧기는 하지만 좀 굵으면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숏 임플란트인데 그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4개만 심는 게 아니고 어금니 쪽에서 조금 이렇게 길이가 짧지만 굵은 임플란트를 보강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 프라치가 완성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안모가 청모도 그렇지만 합죽한 상태로 이렇게 오셨는데 디지털 프라치를 우리가 수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잇몸 형태를 재현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치아 형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환자분이
합주각에 느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무도 개선된 그런 시술법 또 시술된 환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잘 때 안 빼고 잔다는 거. 안 빼고 양치질만 하고 잔다는 거. 그러고 아침 일어나면 또 이빨 또 찾아갖고 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좋죠. 예, 그 점이 제일 좋고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음식을 잘 씹을까 생각했는데 뭐 깍두기도 잘 먹고 지금은 식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뭐 제가 무슨 회의 주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웃고 입도 크게 못 벌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방긋 웃고 뭐 자신감 있게 입도 벌리고 하니까 뭐 그런 게 굉장히 좋죠. 계속 그래 하고 싶습니다. 예. 가덕도에서 식당을 하는 정기탁 아버님은 치과에 오는 날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치과에 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이가 좋지 않아도 치과에 제대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얼굴까지 틀어져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음식을 씹을 때 자주 어떤 데는 뭐 이래 약을 바르고 해도 빠지고 우리가 관광을 가든지 동창회를 가면 뭐 먹는 거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자주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먹고 나면 이게 또 이빨이 빠져요. 그럼 몰래 이제 쉬는 휴식 시간이나 뭐 휴게실에 가면 몰래 화장실에 가는데 이랬을 때 약을 이제 이렇게 이어가가 또 다시 약을 발라가 또 다시 이렇게 끼우고 그래가 특히 딸기 같은 거 먹으면 딸기 그 씨앗 같은 게 찡기면 씹으면 굉장히 아파요. 친구들 동창회나 이 모이면은 우리 집사람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좀 입술이 약간 이래 형태가 들리려 하니까 바로 입이 형태가 안 되고 입이 약간 삐뚤어졌. 이빨 때문에 그 얼마나 고통을 내가 십몇 년 동안 겪었던지 참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갖고는 상상이 잘 안 가고. 목사님 치료하러 다니다가 이런 걸 이제 알고 디지털 풀 아치가 있다는 걸 알고 소개를 해서 그 나는 뭐 의아해갖고 그런 게 그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그래 나는 이제 긴가민가 이래 하다가 목사님이 계속 권유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오게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오신다고 안 힘드셨습니까? 예, 운전 괜찮으셨어요? 예, 예. 차 막히고만. 예, 예. 식사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왼쪽? 아무 불편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오른쪽, 왼쪽 좀 이렇게 뭔가 좀 편한 쪽이 있을 건데. 편한 쪽은 오른쪽이 편합니다. 오른쪽이 편하지, 그지? 예, 아무래도 오른쪽이 조금 편할 건데,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오른쪽을 편하다고 오른쪽을 계속 쓰시면 옛날에 틀리 쓰실 때하고 똑같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왼쪽에다가 좀 음식을 많이 주면서 이게 5대5 균일하게 오도록, 그지? 예.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아, 너무 잘하십니다. 됐고요. 땀 흘리는 거 체크 한번 할게요. 심스탁 한번 줘보십시오. 딱 물으시고요, 어머니. 딱 물으시고, 예, 해보시고. 양쪽이 균일하게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오른쪽을, 그지? 많이 쓰던 버릇을 해서 왼쪽에 좀 더 단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잇몸 관리하는 부분들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기존에 텔리를 또 상하 텔리를 쓰시면서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 이렇게 찾으시다가 디지털 풀아치를 좀 하게 된 그런 환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오랜 동안 텔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뼈가 약한 상태였습니다. 뼈가 약한 상태였고 밑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하근 신경관이 여기서부터 지금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지납니다. 이렇게 지나고 아예 그러면 여기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뼈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좌측도 마찬가지인데요. 좌측도 신경관이 여기까지 지납니다. 근데 이제 신경관을 지나는 이 부위가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시술을 받기가 조금 쉬운 게 앞쪽 부분에서 심을 수 있는 자리가 4개가 아니고 5개의 자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경관이 환자분들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경우는 5개의 임플란트를 구치부 쪽에 각도를 주면서 앞쪽에 심을 수 있으니까 4개를 심을 때보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풀아치 시술을 할 수 있던 그런 케이스라 보면 될 겁니다.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4개를 심으면 비용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4개를 심고 5개를 심으면
제가 좀 더 머리가 아픈 그런 시술법,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더 전략적으로 힘 배분이 가는 부위들을 잘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제가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훨씬 큰 경우가 4개나 5개를 심는 경우라 보면 될 겁니다. 파노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임플란트 심는 게 여기가 코 부분이고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좌측에는 아예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부위에 상악동 수술을 하게 되면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될 거고 굉장히 뼈 수술을 하면서 환자분이 당하는 고통이나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건데 오른쪽이 보니까 그래도 조금 상악동이 조금 살아있는 상태였고 뼈가 살아있는 상태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하나를 추가를 더할 수 있었고 앞쪽에 2개 그리고 여기는 기울여서 이렇게 하나 심어서 5개를 심어서 임플란트를 완성을 한 환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대부분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상악 같은 상황이 되면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뼈 골질이 약한 부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 많은데 정밀 검사를 통해서 뼈가 있는 자리들을 골질이 남아 있는 자리들을 정확하게 찾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수술틀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술이 끝나고 2년이 넘은 상태에 지금 2년 6개월 정도의 그런 안정기간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팔로업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사용하는데 만족하고 있고 지금 얼굴이 자꾸 살이 쪄가지고 제가 조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라고 보면 될 겁니다. 틀니의 사용 기간은 환자분들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한 10년 넘게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 대체로 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업을 잘 받고 정기적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10년이 넘는 동안도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20년, 30년을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잇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아예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디지털 프라치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간혹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 디지털 프라치 하고 싶어 이러는데 틀니 쓴 기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뼈가 많이 약해진 경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65세 이상 틀니를 국가에서 보험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보험을 할 때의 그 유효기간을 지금 만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7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틀니가 가질 수 있는 수명이 한 7년 정도 되면 잇몸 상태에 따라서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될 거고요. 환자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잘 사용을 하고 그걸 잘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잘 적응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틀니의 수명은 많이 달라질 거라 봅니다. 디지털 프라치의 경우는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지금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최소 한 10년의 보정을 해줄 수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철이 지루코늄 아주 강화 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전체 임플란트의 한 종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예방관리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보철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보철물은 원래 치아를 닦듯 잇몸부터 치아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오랫동안 쓰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프라치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 초창기의 시간들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시간들 두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치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임시 보철물이 들어갑니다. 임시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는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잇몸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헹구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칫솔질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유동식을 해야 됩니다. 최종 보철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칫솔질 방법들을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조금은 우리가 칫솔질 방법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구강 세정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프라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이나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가 시술되고 디지털 프라치가 시술되는 환자분에게는 제가 꼭 보내드리는 게
구강세정기를 좀 쓰시라 그렇게 권해지는데, 구강세정기를 사용하시는 환자분과 사용하지 않는 환자분의 그 구강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라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도구들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굉장히 또한 비용도 저렴해지고 또 AS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강세정기를 철저하게 사용하면서 확인해주면 참 좋을 거고요. 편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가 전체적으로 약해져서 다 뽑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교합이라 이야기하는데, 환자의 이 물리는 이 상태와 그리고 이 악관절이 약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임플란트가 심어지면서 디지털 프라치가 들어가고 딱딱한 재질의 보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합이 안정을 찾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서 교합 상태가 안정이 되어서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거의 한 7년, 8년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떨 때는 검진해야 될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 2년, 3년 만에 오시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오실 때 식사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합이 틀어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 교합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거 할 때는 얇은 거는 이렇게 별로 못 씹었어요. 조금 고기라든지 뭐 이런 건 씹으면 이게 빠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계속 그거 하고 먹어도 아무 그게 없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가 한번 생각할 때 가덕도에 나는 유명한 전어를 한번 가지고 와갖고 이 직원분들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뭐 어느 앞에 서도 떳떳하게 대하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딱 섭니다. 디지털 풀아치가 꼭 정답은 아닐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해답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리 사용하는 중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령의 나이나 또한 전신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뼈가 약해서 전체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디지털 풀아치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받으셔서 디지털 풀아치를 통하여서 치아 건강도 회복하시고 전신 건강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디지털 풀아치 등 치과 시술 후에도 관리는 필수입니다. 시술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올바른 관리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